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반한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좋은 신살로는 천울귀인이 있고, 이 천울귀인을 버금가게 좋게 보는 신살이 바로 반한살입니다. 이 반한살은 금여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한살은 12운성으로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쇠지는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쇠지의 모습은 나대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노련하고 능숙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사주에 반한살을 갖고 있을까? 반한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에서 반한살을 찾는 방법은, 이 반한살은 삼합의 전 단계의 끝글자, 즉 삼합을 마무리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합의 글자는 생왕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지는 시작하는 것, 왕지는 최고의 절정, 이 묘지 보지는 이제 생지와 왕지를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지와 왕지를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성과를 내고 마무리하며 끝을 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들의 띠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도 보고 일지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순위의 기준은 연지 기준으로 본다. 연지라는 건 나의 조상의 뿌리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뿌리의 바코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지라는 건, 일지로 보는 신살은, 일지라는 건 나 자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신살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세력 어플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내 사주에 12신살이 어떤 기준으로 붙여졌는지 내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만세력 어플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신살이 바로 연지 기준으로 붙여진 신살이고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신살이 바로 일지 기준으로 붙여진 신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자진띠이면 이 신자진의 전 단계는 사유축이고, 이 사유축이라는 삼합의 끝글자인 축토가 신자진띠이신 분들의 반한살이 되고요. 내가 해묘미띠이신 분들은 진토를 사주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반한살이 있구나. 사유축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주에 술토를 갖고 있으면 나는 반한살이 있구나. 인오술띠이신 분들이 미토를 갖고 있으면 나는 반한살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신자진띠의 전 단계인 사유축, 신자진띠의 바로 전 단계 띠는 사유축이고, 이 삼합의 끝글자인 이 축토가 바로 반한에 해당이 되고요. 해묘미이신 분들의 전 단계는 바로 신자진의 끝글자인 진토가 바로 반한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유축, 내가 사유축띠이신 분들은 사유축의 전 단계는 인오술의 끝글자인 이 술토가 반한살에 해당이 되고, 내가 인오술띠인데 인오술띠의 전 단계는 해묘미의 끝글자 이 미토가 바로 반한살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지 기준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기유일주다라고 하면 기유일주,
사유축의 전 단계인 인오술, 이 술토가 바로 반한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지 기준, 즉 본인의 띠를 기준으로 해서 전 단계의 마지막 끝글자가 바로 반한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는 말에 안장을 얹은 이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안장이라는 편리한 수단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나는 남들보다 준비되어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태어났을 때 미리 준비를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한살의 작용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속, 증여, 떡고물처럼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에 반한살이 있는데 연지는 국가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지와 일지인 내가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조상 땅을 내가 상속 증여 받는다. 국가에 귀속되어 있던 조상 땅을 내가 찾게 돼서 상속이다 증여를 받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학문적인 성취,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따는 일들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힘든 상황일 때도 뜻밖의 행운이 나에게 따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한살의 금연은 기본적인 특징이 빠른 출세, 성공, 승진,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되고 금슬 또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반한살이 있으면 조상의 음덕과 국가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월지에 반한살은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부모 형제의 인품이 좋고 점잖다. 사회 직장 생활에서 도움과 혜택으로 남들보다 빠른 승진, 출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일지는 나이자 배우자의 모습으로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돼서 금술이 좋은 것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일지에 반한살을 갖고 있으면 단아한 미인분들이 많고 현모양처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모양처라는 말은 현대시대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시대로 풀어서 말한다라고 하면 차분하고 지혜롭고 센스가 있는 단아한 미인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반한살의 큰 특징으로는 이 좋은 배우자와 인연과 금술이 좋은 특징이 있는데, 좋은 배우자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개인적인 성향이 클 듯합니다. 좋은 배우자란 돈 잘 벌고 지위가 높고 직업이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나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과 문제점이 있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며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5년 정도 살아보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묵묵히 서로를 지켜봐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고요. 이 반한살이 시지에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출세한다, 성공이 빠르다, 노년에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 자식복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년에 어떤 뜻밖의 행운, 보상,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한살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한살이 원국에 있으면 기대기를 좋아하고 기댈 언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반한살을 갖고 있는데 무능력하다 라고 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에 기대려고 하고 신세를 지며 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나 개인만 본다라고 하면 나 개인은 주변에 기댈 사람도 있고 신세 질 사람도 있고
있고 신세질 만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나 자신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한살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한살 운에는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승진, 진급에 유리한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한은 말의 안장을 얹은 모습으로 이미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리한 수단, 즉 이미 나는 준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한살이 있고 장성살과 역마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출세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이 말은 즉 내가 삼합을 다 갖추고 있다. 사주 원국에 삼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합의 생지가 역마이고 삼합의 왕지가 장성, 삼합을 마무리하는 이 묘지가 반한살이기 때문에 이 내 사주 원국에 반한, 장성, 역마라는 건 삼합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주 원국에 두 글자만 있고 한 글자가 운에서 와도 마찬가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한살 방향으로 잠을 자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승진과 진급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반한살 방향을 두침 방향으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반한살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에서 신살방위 나침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침판에 반한살은 본인의 띠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나침판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본인의 띠를 누르시고 핸드폰을 움직이시면 본인의 그 반한살 방향이 나올 텐데 그 반한살 방향을 두침을 두고 즉 머리를 대고 잠을 자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반한살이 특히 천울기인과 같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반한살은 장성, 즉 왕지 다음 글자이기 때문에 장성살을 보필하고 협조하는 비서, 참모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 원국에 장성살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반한살이 온다라고 하면 나를 보필하고 협조해주는 참모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도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한살도 천을귀인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글자로부터 형충, 파의 원진, 귀문의 손상이 없어야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한살은 높은 말 위에 안장을 얹고 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오만해지거나 자만심이 커지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노력한 것보다 좋은 성과가 있고 어딜 가든 뜻밖의 행운이 따르다 보니 내가 순간적으로 자만심이 커지거나 오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자기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분들도 반한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살 중에서 천을귀인과 같이 좋은 신살 중의 하나인 반한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코로나가 장기로 길어지면서 많이 힘든 시기인데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나 반한살처럼 이렇게 좋은 신살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축토가 반한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직 신축년이 다 가지 않았으니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기대로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반한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